자, 일단은 영어와 국어와 차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언 개념 때문에 활용 개념도 좀 정리를 해보려고 언어의 종류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요거는 하고 지울게. 영어, 국어 차이랑 언어의 종류는 하고 지우고 여기서 다시 이어서 이렇게 나갈게. 자, 언어의 종류는 우리 보면은 크게 교차어 혹은 첨가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고, 얘네들은 이제 한국어가 여기에 들어가. 교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에다가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그리고 뒤에 붙는 단어를 우리는 조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단어에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복용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은 철수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철수가, 철수를, 철수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지. 자, 그리고 언어의 종류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불절어가 있는데, 불절어는 영어나 라틴어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자, 불절어는 대표적으로 이제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가지고 사용해. 단어 1, 단어 2, 단어 3 이렇게.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 활용한다라고 그래. 단어를 갖다 붙이면 복용, 단어를 바꿔치기 하면 활용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do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영어에서 do, does, did, done 이렇게 가지. 이게 활용인데 우리말에서 그렇다고 활용하는 단어가 없느냐? 아니지. 우리말에서는 어미를 가진 애들이 활용을 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고리버가 있지. 중국어 계열.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어순이 되게 중요하지. 단어의 어순을 바꿔가면서 문장을 형성하고. 네 번째 포화어 계열들은 그 외를 다 때려 넣는 개념이야.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중요한 거는 이거야. 복용이라는 개념과 활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복용이 메인이지. 왜? 우리말은 교차어 계열이니까 단어에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단어 내에서 뭔가를 바꾸는 애들들, 이 단어 내에서 뭔가를 바꿀 때 이 뒷부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 활용을 할 때 이 뒷부분을 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단어가 바뀌지 않아. 단어에 단어를 갖다 붙이는데 특이한 거 세 번만 이렇게 어미를 바꿔치기 해서 활용을 하는 게 걔네가 얘네라는 거야. 서술어 자리야. 동사, 형용사, 소설격, 부사. 이해되니, 소민아? 자, 그래가지고 단어의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해보자. 이게 품사라는 개념이지. 단어의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9개의 품사가 있지.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들은 문장의 몸을 이룬다고 해서 체언이라고 부르고, 체언 뒤에는 보통 뭐가 붙어? 조사가 붙어서 뭐를 하게 돼 있어? 복용을 하게 돼 있지. 근데 얘네들은 문장의 기본이라고 해가지고 몸체자를 쓰지. 왜? 우리말은 복용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체험, 문장의 몸을 이룬다. 그러면 이제 어미를 바꿔치기 하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사실 여기에다가 서술격 조사를 넣기도 해. 서술격 조사는 강변인데 여기에 넣기도 해. 왜? 활용을 하니까. 얘네들은 활용을 한다고 해서 용언이라고 부르지. 원래는 활용언이지. 뭐를 하니까? 활용을 하니까. 근데 왜 얘네들이 용언이라고 부를까? 복용하는 것도 용언이잖아. 이게 기본 개념이라서 우리는 이걸 체언이라고 부르고 우리 용언이라고 부르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불절어 계열이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용언이고 이게 체언이 되겠지. 이해돼? 영어는 기본적으로 단어들이 바뀌면서 많이 나타나지. 그래서 걔네들은 불절어 계열이기 때문에 요게 메인인데 우리는 요게 메인이라서 요걸 체언으로 삼고 요걸 용언으로 삼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체 위에 파란 색깔 뭐였어? 몸체. 문장의 몸을 이룬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들을 수식하는 애들들 관형, 사와 부사가 있지. 관형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그 외 수식. 이거 뭐야? 수식어냐는 그 다음에 복용할 때 뒤에 붙는 조사, 관계를 이겨준다 그래서 관계어.
그리고 감탄사, 독립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독립어휘지. 요거 지워도 되지? 좀 지울게. 아직? 일단은 쓰고서 요거 다 정리하면 또 시작하자. 지금 비언어적 표현 옆에 쓸 거 맞아요? 응? 이거 옆에 쓸 거 맞아요? 아래로 써도 돼. 여기에서 아래로 갖다 붙여도 되고 요렇게 이을 건데 아래로 그냥 쭉 내려버려. 여기 밑에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큰 단위로 쭉 설명해 나갈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성에 따른 분류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단일어 그리고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는 합성어랑 사생어로 나누기. 요건 오늘 단어도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낱말들이 모이면 낱말에다가 조사를 갖다 붙이면 어때? 복용을 하면은 문장 성분이 되지.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고, 일종의 팀 포지션 같은 개념이지, 문장 내에서. 그리고 요거는 띄어쓰기 단위이기도 하지. 우리말의 문장 성분은 7가지가 있고, 그게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같이 문장의 메인을 이루는 애들을 주성분이라고 부르지. 자, 그리고 다른 말에 수식해주는 관형어라던가 부사어 같은 애들은 부속 성분이라고 해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장 구성 요소는 아니야.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어 해서 독립성분까지 7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품사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장 성분,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지. 예를 들어 볼게. 자, 우리가 이제 문장이라는 팀을 구성할 때 문장 성분은 팀 내에서의 포지션이야. 뭐 야구에서는 뭐 이제 포수라던가 투수라던가 타자라던가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제 뛰어난 선수는 포수, 투수, 타자 다 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도 있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명사, 대명사, 수사는 뭐랑 같이 쓰여? 보통 조사랑 같이 쓰여가지고 모든 문장 성분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체험이지. 문장의 거의 모든 문장 성분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용어를 이제 보면은 서술격 교사까지 포함해서 동사형용사 서술격 교사는 뭐를 할 수 있어? 서술어와 관형어와 부사어만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관형사는 뭐 뿐이 못해. 얘네들은 하나씩 뿐이 못하지. 관형사는 당연히 관형어에 포함되니까 관형어 뿐이 못하고, 부사는 당연히 부사어 뿐이 못하고, 감탄사는 독립어 뿐이 못하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집에 그 신생아 아기가 있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하는 거야. 혹시 몰라가지고 마스크 안 써도 돼. 알아서 해.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들이 모이면 이거 아래로 내려도 된다. 그대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올리는 거야. 보통 구가 되지. 구는 어때? 문장 성분 플러스 문장 성분으로 되는. 근데 우리말에서는 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영어에서는 구가 중요한데 우리말은 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절이 중요하지. 절은 한 문장을 이루지.
주어 한 개와 버스 한 개를 넣었어. 자, 그리고 이 절이 모이면은 뭐가 돼? 견문장. 견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은 A라는 문장 뒤에 B라는 문장이 이어져 있는 거고, 아는 문장은 A라는 문장 안에 B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고, 이걸 안긴 문장이라고 해. 이것도 절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어진 문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뭐랑 뭐가 있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뭐 가지고 만들어? 대등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가 있지. 오나 거나 같은 거. 그래서 얘네는 어때? 만든 문장을 앞뒤로 바꿀 수가 있는 애들이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이런 것처럼.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은 종속적 연결어미를 가지고 만들지. 연선이 같은 거. 안긴 문장은 다시 다섯 가지가 있지. 명사형 전성어미로 만드는 명사절. 명사형 전성어미는 미음, 기 같은 게 있는데, 요것들 어차피 자세히 나중에 다시 정리해 줄 거야. 그냥 전체적으로 틀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관형사절.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만들지. 은, 니은, 던, 는, 을, 니을. 그 다음에 부사절,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로, 등시 같은 거로 만들지. 여기다가 일부 부사가 붙기도 하지. 일부 부사 같은 경우에는 없이, 달리, 같이 같은 걸로 부사절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서술절은 주어가 두 개인 경우지. 그 다음에 인용절은 인용의 부사격조사로 만들지. 라고나 고 같은 걸로 만들어. 자, 그 다음에 겉문장이 모이면 당연히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이면 글이 되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한국어의 문법의 전체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자. 우리가 소리와 관련된 문법들, 의문이나 음절에 관한 문법들을 뭐라고 해? 의문문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단어와 낱말 이런 거에 관련된 문법들, 형태소와 낱말에 대한 문법을 뭐라고 해? 우리는 형태론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문장에 관한 문장 성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절이라던가 아니면은 전문장 같은 거에 대한 문법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해? 통사론이라고 그러지. 여기다 플러스해서 마지막으로 뭐가 더 있어? 의미론까지 합하면은 문법이 학교 문법의 종류가 다 끝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의미론 자체는 크게 문법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렇게 메인이라서 수능 국어에서 보통 어떻게 나와?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에다가 생활문법 하나, 그리고 의료문법 하나 정도 해가지고 통사론 문제가 나오지. 그러니까 요 파트별로 하나씩은 꼭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고전문법이 학교문법 외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별도의 문법인데, 고전문법은 크게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세 가지로 나누고, 여기에 각각 뭐가 있어? 의문론과 형태론이 들어가 있지.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의 전체야.
자, 근데 오늘 정리해야 될 건 뭐냐? 이거 정리할 거야. 이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형성에 따른 분류까지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아니면은 1, 2학년을 좀 소개해줘 그러면. 네, 해드릴게요. 사방만 안 들어. 어? 사방만 안 들어. 상황만 들어보는데 1, 2학년은 하면은 3학년 몇 명이에요, 지금 총각? 지금 준석이까지 합해가지고 5명인데 끝이에요? 끝? 응. 그리고 아, 너무 나머지 적게. 거기 있었던 한백고 애들은 또 인터 끝나고 들어온다고 온대요, 그랬거든. 온다면서요? 그럼 많네요, 쌤. 응? 많네요. 그래도 7명 아니에요? 그래봤자 많- 7명이잖아. 많네요. 뭐가 저번에 7명 아니었어요? 뭐가? 작년에, 북풀에서. 폴에서 한백고가 기본 4명에다가 내신 기간에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애들 있고 자, 형태소 정리해보자. 형태소는 이제 다루는 기준이 일단은 의미 실질 여부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립 가능 여부. 자, 실질적인 의미와 반대되는 건 문법적 의미지. 문법적 의미는 예를 들면 사동이라든가 피동이라든가 높임이라든지 시제라든지 상, 부정, 강조 이런 것들이 다 문법적 의미야.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문장 내에서의 의미 같은 것들이 이제 문법적 의미지. 그리고 자립 가능의 자립은 띄어쓰기.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와 자립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렇게 나눴을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들을 우리는 실질형 태소라고 하는데 사실 실질형 태소라는 거는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나 그럴 때 거의 안 나오지.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어근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애들은 어근.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애들은 형식형 태소 내지는 문법형 태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문법 풀 때는 거의 안 나오는 표현들이지.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나눠서 불러야 되느냐? 접사라던가 어미라던가 조사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립 가능한 애들을 자립형 태소. 자립이 불가능한 애들을 의존 형태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하건 의존을 하건 다 뭐라고 불러? 어근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우리말에는 형식적인 의미, 문법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자립해서 쓰이는 경우는 없어. 다 의존 형태소뿐이 없어.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 접사라던가 아니면 어미라던가 아니면 조사라고 부르지. 그리고 조사는 사실은 형태소이긴 하지만 단어 밖에 붙는 별도의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단어의 구성 요소지. 자, 그래서 조사는 따로 암기할 거야. 요거는 따로 암기해야 돼. 따로 적어줄 거야, 이거 앞으로.
그리고 일단 단어의 구성 요소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어근과 접사 그리고 어간과 어미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어. 어미의 앞에 붙는 애들은 항상 우리가 어간이라고 부르고 어간과 어미는 상호 배타적 개념이지. 어미면 어간일 수 없고 어간이면 어미일 수 없고 어근과 접사도 상호 배타적 개념이야. 어근이면 접사일 수 없고 접사이면 어근일 수 없고. 자, 근데 이 중에서 어간과 어미는 보통 어디에서만 나타나? 동사와 형용사에서만 나타나. 동사와 형용사. 자, 어간은 우리가 이제 동사, 형용사에서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어간은 사실 이제 어미와 어간의 개념으로 나누는데 이 어미는 이 어근 접사 쪽으로 갈 때 상관하지 않아. 자, 사실 우리가 단어의 구성 요소는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개념이야. 근데 어미는 어근 접사로 나눌 때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 어미는 그냥 없는 개념치고 어간은 다시 접사나 어근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간들은 어근이고 일부가 접사가 돼. 근데 요거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해볼게. 봐봐.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마음 먹다 같은 단어를 한번 보자. 자, 마음 먹다에서 어미 부분은 보통은 다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을 어미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간과 어미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 달을 제외한 앞부분은 다 어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어근 접사로 나눌 때는 앞에 마음도 어근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먹다도 어근이고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이 어미 부분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지. 어근 접사로 나눌 때 어미는 신경 쓰지 않아. 어근 접사로 나눌 때 어미는 신경 쓰지 않아. 자, 이렇게 나눌 때 요거를 다시 나눠보면은 두 개념을 합하면 마음은 어근이지. 왜? 단독으로 혼자 쓰일 수 있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먹은 어간이면서 어근이고 다는 어미.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자, 다시 우리가 어미는 어근과 접사 개념으로 나눌 땐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어미를 제외한 나머지 어간 부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어간 어근,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어간 접사. 그리고 단독으로 쓰이는 애들은 그냥 어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형님 괜찮네요 또?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간 접사 같은 애들을 한번 보자. 예를 들면은 향기롭다 같은 거 봐봐. 향기롭다의 롭다는 실질적 의미가 없지. 일단은 어간과 어미로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누는데 어근과 접사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느냐. 향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서 어근이고 롭다는 여기 형용사예요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접사가 되지. 근데 어미는 신경 쓰지 않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나누면 돼? 향기라는 단어는 어근, 롭이라는 단어는 어간이면서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접사. 그리고 다는 어근과 접사 어디에도 안 들어가니 그냥 어미.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정리해보자. 대부분의 어간들은 다 어근이야. 단독으로 쓰이는 애들. 뭐 먹다의 먹, 놀다의 놀, 하다의 하 이런 거. 자, 근데 이 중에서 문법적 의미만을 더해주는 어간들. 예를 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 롭다, 답다, 스럽다, 향기롭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어간이면서 접사인 거지. 왜 얘네들은 앞에가 형용사예요 라고 표시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뭐 하다나 뭐뭐 되다, 뭐뭐 시키다 같은 것도 대표적인 어간 접사. 얘네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자, 공부하다 하면은 공부 안에 이미 스터디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지. 근데 여기 하다를 넣고서 동사예요라고 표시해 주니까 공부하다에 하는 어간 접사야. 다만 그냥 단독 공부를 하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간 어근이지. 또
시키다 같은 경우에도 사동의 의미를 넣지. 예를 들면 공부시키다 같은 경우에도 공부 안에 이미 공부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시키다에서 사동의 의미가 되니까 이것도 어간 접사라고 봐.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어간은 어딘데 록답스가 파대 시키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거의 일상에서 볼 일이 없어. 어간 접사를. 그래서 대부분의 어간들은 어근인데 어간 접사인 개념들은 뭐다? 문법적 의미를 갖거나 아니면 혼자 쓰이지 못하는 애들은 어간 접사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부하다는 파생어야. 공부시키다도 파생어야. 마음먹다 합성어지. 어건 되어 있으니까 합성어야. 얘는 뭐야? 어간 접사가 들어가고 얘는 파생어야. 근데 수능투에서 이런 거 물어보지.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이제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정리했는데 어간과 어미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 자, 어간이 들어간 품사들을 한번 정리해볼게. 어간이 들어가는 품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예를 들면은 얼다의 얼, 형용사, 빠르다의 빠르, 그 다음에 명사도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면 얼음의 얼. 그리고 부사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뭐 예를 들면 빨리 같은 경우에도 빨리의 빨리을까지. 원래 빠르가 뭘로 바뀌는 거야? 르불규칙에 의해서 빠리을리을로 바뀌는 경우지, 이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어미를 가지는 품사는 세 가지가 있지. 뭐 있어? 아까 나왔던 동사, 형용사, 서술격 교사 다 이제 서술어를 만들 수 있는 애들들. 동사는 얼다의 다가 어미지. 형용사 빠르다의 다가 어미지. 서술격 교사 뭐뭐이다의 다가 어미지. 요렇게가 세 개가 어미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 얘네는 어미잖아. 그러면은 얘네는 뭐야? 명사와 부사 만드는 어간지에 보면은 얘네들은 일단 어미는 아닌데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니까 뭐야? 접사겠지. 우리말에서 단어 내에서 어미가 아닌데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면 뭐야? 접사지. 접사뿐이 없어. 그리고 얘네는 어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야? 서술격 교사 이다의 이는 따로 호칭이 없어. 서술격 교사 이다의 이는 따로 호칭이 없어. 다만 어미야. 근데 얘는 그냥 어때? 이 통째로가 조사이고, 통째로가 조사이고, 이 앞부분, 다의 앞부분, 요 부분을 간혹 어간이라고 부르는 문법적 견해도 있어. 그러니까 원래 어간과 어미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건 동사형용사 뿐인데 서술격 조사의 어미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부르기도 해. 하지만 이 단독을 어간이라고 부르진 않고 철수 이다면 철수 이까지를 어간으로 부르는 경우는 있어. 하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 부분만의 어간으로 부르진 않아. 이건 어간이라고 응? 다는 어미고 이는 어간으로 어간으로 볼 수는 없어. 철수 2다의 철수 2까지를 어간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를 단독으로 놓고서 다 쪼개내고 앞부분 어간 이렇게 하진 않아. 그리고 이것도 사전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문법 개념에서 그 어간이란 부분은 용언의 어미 앞부분이라고 보통 돼 있거든. 근데 사실 서술격 조사는 엄밀히 말하면 용언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어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안 보는 견해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런 건 안 물어봐. 서술격 조사의 앞부분에 어간이라고 보통 안 칭해. 왜 그러냐면 이제 견해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됐니? 자, 여기까지 수민이 괜찮아? 나중에 하다 보면은 될 거야. 일단은 필기 다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이따 보면서 모르겠는 거 하나하나 정리해줄 거지. 문장 쪼개면서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조사의 종류를 남기를 할 건데,
조사의 종류는 격조사부터 해서 고조사, 접속조사가 있는데 격조사부터 갑니다. 자, 격조사는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조사지. 일단 주어를 만들어줄 때는 뭐겠어? 주격조사를 쓰기. 주격조사는 이, 가, 그리고 깨서와 에서가 있는데 깨서는 보통 높임 표현에서 쓰고 에서는 단체나 기관에서 써. 자, 그 다음에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목적격 조사가 있지. 1과 자, 그 다음에 복격 조사가 있지. 보어를 만들어주는 2와 가. 자, 보어 뒤에는 뭐가 붙어야 되니, 윤정아? 보어 뒤에는 우리말에는 되다와 아니다가 붙을 수 있어야 되지. 우리말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만 뭐야? 뭐 확인되다 뭐 이런 거는 안 돼. 무조건 되다 단독 아니다 단독 앞에 붙는 이 가만 뭐야.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서술어 만들어주는 조사인데 얘는 뭐뭐이다 형태지. 이다 형태이고 근데 여기가 어미이기 때문에 어미를 어떻게 활용을 하지. 그래서 뭐뭐인 내지는 뭐뭐입니다. 요거 어미지. 또 뭐뭐일, 이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서술격 조사지.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의,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에서, 에게, 로우로, 또 와과 같은 것도 있지. 자, 근데 부사격 조사 와과는 어떤 의미가 있어? 함께 의미가 있지. 접속조사 와과가 좀 달라.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 그 다음에 폭격조사. 대상을 부를 때 쓰는 독립어 만들어주는 거. 뭐뭐, 아, 야, 철수야, 뭐 이런 거. 여, 이어. 암기돼 있어야 되지. 요거는. 조사 종류는 암기돼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격조사를 대신하거나 앞뒤에 붙거나 하는 보조사가 있지. 보조사의 쓰임은 격조사를 대체하거나 or 앞이나 뒤에 붙거나 or 그 외에 쓰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체할 때는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를 완전히 대체해. 어떻게? 보조사는 기본적으로 음능만도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거 말고 더 있구나. 음능만도이고 철수가 밥을 먹었다 했을 때 철수는 밥은 먹었다. 철수만 밥만 먹었다. 철수도 밥도 먹었다. 이렇게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목격조사 세 가지 경우는 완전히 대체를 하고 그 외의 쓰임들도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보자. 자, 철수가 학교에 가지 않아.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자, 철수가 주격조사지. 학교에 부사격조사지. 가지 않아는 가다, 가지 않아 어미지. 자, 그러면은 보조사는 어떻게 돼? 이 가를 완전히 대체해 놓기도 하지. 철수는 학교에 가자, 철수만 학교에 가지 않아, 철수도 학교에 가지 않아 이렇게. 또 뒤에 붙기도 해. 철수는 학교에는 가지 않아, 철수가 학교에만 가지 않아, 학교에도 가지 않아. 그 다음에 어미 뒤에 붙는 경우도 있지. 철수는 학교에 가지는 않아, 가지만 않아, 가지도 않아. 그리고 어미 뒤에 아예 해열체의 요처럼 이렇게 붙는 조사들. 얘는 다 보조사야. 자, 보조사는 다시 격조사를 대체하거나 앞뒤에 붙거나 그 외에 어미지나 다른 단어 뒤에 붙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동해 문장 성분 연결하지. 대표적인 게 와, 가가 있는데 이 와, 가는 저
요 와가랑 다르지. 이건 각각의 의미가 있지.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 보자. 얘는 철수가 결혼했다. 영수가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주어, 서술어 두 개가 겹치는데 서술어가 겹치니까 어떻게? 두 개를 합하면은 철수가 영수가 결혼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 이상하니까 주어 두 개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철수와 영수가 결혼했다가 되는 거지. 주어, 서술어인데 이 두 주어 사이를 잇기 위해서 뭘로 바꿔주는 거야? 얘를 와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각각 결혼한 거지. 근데 이제 접속조사 말고 부사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철수가 결혼했다. 누구와? 이거 수식해주는 거지. 영희와. 그럼 결혼 상대가 뭐야? 영희인 거지. 이렇게 결혼한 거지. 상대가 각각 이렇게 되는 거야. 함께 결혼한 거지. 그래서 얘의 위치는 어때? 앞에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상관없지. 부사와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되게 자유로워. 그래서 이 경우에 각각 결혼한 거지. 이 경우에 결혼 상대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이게 와, 가가 접속조사인지 부사격조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얘는 이게 주어, 이게 서술어, 이거는 뭐야? 부사어. 부사어일 때는 의미는 어때? 결혼 상대가 이제 영이라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머리 너무 많은데 지금도 사실 좀 힘들어요. 했던 거잖아. 두 번, 세 번 했잖아. 다 됐니? 오케이, 다음 바로 가자.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 이제 용어를 활용하지 하면은 대충 문장을 쪼갤 수 있을 거야. 아니, 너 원래 했었잖아. 아니 너무 손가락이 아파서. 알았어, 나도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니까요. 근데 나도 맨날 쓰지 않으면 잊어버려. 내가 한 3개월 써보니까 조금씩 잊어버리더라. 진짜요? 아니 잊어버릴만 한데 이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해가지고 내가 맨날 외우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그냥 한 선생님 1년에 정도- 두세 번 반복하면 아니 그거 아니고 선생님 정도로 써야지 외워지지. 저희처럼 애매하게 쓰면 안 외워져요. 너무 근데 많이. 저기 중앙고 애들 중에 맨날 쓰는 애들 있어. 걔네들 되게 잘해. 다 외웠어. 맨날 써요 저거. 그 매번 반복시키잖아. 아. 내신 기간 직접 빼놓고 이거 문법방 계속 열어볼 테니까 계속 수능 전까지 들어. 이거 잘 쪼개면 고상 졸업하면 알바로 쓸게. 7점 맞아. 좀 10시까지 하는 거 뭐라? 9시잖아요. 아니 통과하면 집에 가고 통과 못하면 10시까지 같아. 하겠지. 몇 시까지 하는 거 어? 원래? 원래 9시. 원래 10시. 원래 9시잖아요. 원래 10시. 원래 10시까지요? 새벽 9시.
6시부터 9시라 했잖아요. 저 오늘 통과하면은 집에 간다니까. 오늘 저는 오늘 9시 가야 돼요. 사실. 봐. 원래 이거 하다 보면은 저기 뭐야 막 10시 넘어가고 그래. 그러면은 통과 못하면 계속 넘어가고 해야지. 근데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하면 금방 넣어. 만점 나와. 문법. 야, 작년에도 저기 뭐야 저기도 문법은 거의 다 맞았잖아. 그 새로 들어온 애들이는 그 저기 뭐야 한백고 저기 그 균형이랑 고3 애들 걔네들 문법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만점 나와. 맨날 잡아서 배워야 돼. 다 맞으셨어요? 이거? 수능? 응? 수능 문법 다 맞으셨어요? 저기 현서 같은 경우는 7등급에서 5등급까지 올랐는데 문법은 다 맞았어. 이체는 여름방학에 들어갔거든, 고삼. 근데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문법은 다 맞았어. 근데 나머지 게 독서랑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문법은 다 맞게 해줄게, 문법은. 네, 언어와 매체인데 매체는 언제? 매체는 아니 사실 매체는 가르칠 게 없어. 언어와 매체긴 하지. 근데 애초에 매체가 없었던 거 알지? 진짜요? 없었어. 매체란 과목 자체가 원래 이제 수능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니네 1학년 때 보던 모의고사랑 똑같아. 어떻게 돼 있냐면은 화법, 장문, 문법 이렇게 세 가지뿐이 없었어. 근데 매체는 구색 맞추려고 갖다 끼워 넣은 거야. 좀 쉽게 밸런스 맞추려고 화작이랑 문법이 어려우니까 쉬운 문제로 화작보다 쉽게 넣으려고 이제 때려 넣은 거여가지고. 매체밖에 안 나오고. 응? 언어가 거의 없던데. 언어 5문항, 매체 6문항, 내지는 복합이 한 문항 들어가지. 언어와 매체. 근데 사실 매체는 솔직한 얘기로 뭐가 있겠냐? 사실 문제 푸는 것뿐이 할 게 없어. 니네 한백고에서 이제 화작 선택하면은 고3 때 뭐 하는 줄 알아? 화작 문제만 계속 나오거든? 뭐 화작 내신 뭐 하냐면은 그냥 문제만 계속 풀어. 할 게 없어. 그냥 반복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니네가 이제 한백고 고3 화작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해봐. 그러면 내신 때 뭐만 하냐면은 그냥 여태까지 나왔던 수능 특강 화작 계속 돌려.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거. 그러면은 이제 끝나. 매체도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매체 안 나와. 니 내신에도 그리고 고3 때 한백고 문법만 나와. 할 게 없어서. 됐지? 자, 다음 마지막 용어의 활용. 하나 더 있다. 단어의 활용. 근데 나랑 장쌤이랑은 스타일이 좀 달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는 완전 수능 딱 문제 풀이 위주 강사이고 문제 풀이 기술 뭐 이런 거랑 이제 독서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나가고 나는 문법이랑 문학 위주로 많이 나가거든. 작품 자체랑 이제 문법 그 저기 기본 이론 같은 거. 양쪽 다 들으면 보완이 될 거야. 나는 그쪽은 솔직히 내가 잘 못한다기보다는 해도 별로 성과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스타일이고 장쌤은 그쪽 위주로 많이 하지 않아? 지난번에 수업 때 뭐 했냐? 독서 기술 막. 그치, 그런 거 하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쪽을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보완이 될 거야, 어쨌거나. 너무 못해서 답답해하시면 어떡해? 응? 너무 못해서 답답해하시면 어떡해? 몰라. 내가 장쌤 수업을 직접 들어보진 않았을 거야. 아, 그래. 어떻게 한다는 건 대충 아는데 내가 직접 들어보진 않았을 거야. 자, 용어의 활용 보자. 용어의 활용은 여기 가운데부터 해서 이만큼 같이 해볼게. 그거 생각해서 가운데부터 빌기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자, 어간이 있지. 어간 뒤에는 뭐가 붙어? 어말, 어미가. 어미 중에서도 무조건 제일 끝에 붙는 어말, 어미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통은 다 형태인데 뭐뭐 씁니다. 뭐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마어미 종류야.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어마어미는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야. 어간 뒤에는 무조건 어마어미가 한 개 붙어. 뭐 얼다의 얼, 먹다의 먹 이런 것 뒤에
무조건 어마어미는 한 개 붙어. 어간 뒤엔 어마어미가 무조건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경우에는 뭐가 붙어? 접사가 붙어. 어간 뒤엔 무조건 조사 안 돼. 어근도 거의 안 돼. 뭐만 돼? 어미하고 접사뿐인 거다. 자, 어마어미 말고 올 수 있는 거는 접사가 있지. 전미사. 자, 전미사는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만 전미사가 붙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명사로 바꿔주는 전미사, 명사와 전미사와 부사로 바꿔주는 전미사, 부사와 전미사 같은 경우에 사전에 다 등재가 돼 있지. 이 단어들 예를 들어보자. 명사와 전미사는 미음, 기, 이, 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얼음, 아이스라든가 달리기, 먹이, 지우개 같이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야지만 접사야. 어미들은 사전에 각각 등재돼 있지 않지. 먹다만 등재돼 있고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습니다 이런 거 안 나오잖아. 근데 접사가 붙는 애들은 사전에 얼음, 달리기, 먹이, 지우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은 접사가 붙지. 또 부사와 전미사는 이나 히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어간 뒤에는 이만 쓰여 거의. 그래서 없이, 달리, 같이 이런 것들이 부사와 전미사. 자, 그래서 이제 어간 뒤에 접사가 붙었는지 어미가 붙었는지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여기 앞쪽에서 이제 필기하면서 설명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준다는 거. 어간 뒤에는 무조건 전미사 아니면 어마어미 둘 중에 하나가 붙는다. 그리고 뒤에 붙는 어마어미는 무조건 아무리 길어도 한 개다. 씁니다도 하나의 어마어미고 뭐 이타도 하나의 어마어미고 다가. 자, 그럼 어마어미와 어간 사이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동비동정미사지. 자, 사동비동정미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개부터 0에서 1개가 붙어. 붙거나 안 붙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뭐 있어? 이, 우, 추, 그 다음에 이유, 이키, 에. 요게 이제 사동비동정미사. 자, 예를 들어서 이키리키우부추 이유 이키리키에는 사동에 전부 쓰일 수 있고 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하는 거지. 이 경우에는 이키리키만 쓰지. 영어로 치면 사동은 뭐야? 사역동사에 해당하고 피동은 뭐야? 영어의 수동태에 해당하는 개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 먹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사동정미사가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번 형태소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야? 어간이면서 어근에다가 이는 접사지, 다는 어미. 이런 식으로 이가 들어간 거를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간과 어미 사이에. 또 먹히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어? 먹히다 그러면은 여기 히. 또 보이다 같은 경우에는 사동과 피동의 형태가 똑같아. 보이다 하면 보게 하는 것도 보이다, 보게 되는 것도 보이다. 여기에 이제 접사가 들어간다. 일으키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일다, 일으키다, 먹게 하다, 다 이런 것들도 다 전미사지. 자, 그래서 어간과 어마어미 사이에는 사동비동 전미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마어미 앞쪽으로 하나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선 어마어미지. 어마어미 앞에 온다고 해서 선 어마어미야. 얘는 0에서 3개까지가 붙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이제 주어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개가 붙을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돼?
시랑 의시가 있지. 먹으시다, 뭐 드시다 이런 거에 시, 의시 이런 것들은 다 선어말 어미지. 그 다음에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0에서 2개까지 붙을 수 있는데 일단은 과거 완료 시제에 선어말 어미가 있다고 하는데 과거 완료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우리말 문법에서 명확하게 딱 구분되어지는 문법은 아니야. 원래 영어에서 왔지 전부 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육 때는 과거 완료라는 개념이 없었어. 현재 진행이라는 개념도 없어. 영어에만 있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asot 내지는 asot 같은 것들이 이제 과거 완료 선어말 어미야. 하나야. asot이 하나고 asot이 하나야. 먹었었다 할 때 asot이 하나야. 막았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at과 그리고 더가 있고 먹더라 이런 거. 그 다음에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뭐 있어? 는과 니은인데 얘네는 뭐를 못 써? 형용사는 현재형 선어말 어미를 못 쓰지. 형용사는 못 써.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에는 선어말 어미 는, 니은을 붙일 수 있는지. 선어말 어미니까 뒤에 어말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먹는다는 동사고 예쁜다 이런 건 안 되니까 형용사.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는 대시 있는데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도 써. 자, 그 다음에 어말어미와 어반 사이에 이런 것들이 오고 어말어미 뒤로 올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보조사가 올 수 있지. 보조사는 0에서 1개 올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요 같은 게 있고 연결어미 뒤에는 은는만도 같은 것도 오지. 먹지는 혹은 뭐 먹지도 먹지만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요거는 필수 암기다. 자, 다시 어간과 어말어미, 어간 뒤에는 어말어미가 와야 되는 어말어미 대신에 올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 명사와 동미사 미음, 기, 개나 부사와 동미사 이기 정도가 올 수 있고 요거 암기. 그 다음에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올 수 있는 사동, 피동, 정미사는 이기, 우추, 이우, 이기 이렇게 얘가 있고 선어말어미에는 시, 의시 이건 어차피 중국되니까 아, 더, 는, 니은, 계시 있지. 외워야 돼, 세 종류. 자,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오는 거 사동, 피동, 정미사 이기, 우추, 이우, 이기 선어말어미 시, 의시, 더, 는, 게 그리고 어말어미 대신 올 수 있는 거 명사와 정미사 미음, 기, 이기, 미음, 기, 이개나 부사와 정미사 이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엄마가 아들을 재우셨었겠어요. 이거를 형태소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재우셨었겠어요. 일단은 얘는 크게 단어로 나누면 어떻게 돼? 재우셨었겠어와 플러스 요라는 조사로 나눌 수 있지. 조사로 나누고 난 다음에 어때? 얘를 다시 이제 하나의 어근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나눠야 되지. 이렇게 나누고 나면 얘는 사실 어근이지. 하나의 통째로 어근인데 이 어근을 다시 나누면 어떻게 돼? 모든 단어는 어근인데 다시 나눌 수 있지. 원래 기본형은 어때? 자다지. 자, 이유, 시, 어서, 겟,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 자, 어떻게 나눠? 얘는 어간이면서 어근. 이유는 뭐야? 접사지, 사동동명사. 시는 선어말어미, 어서도 선어말어미, 겟도 선어말어미. 그리고 어가 어말어미, 요가 조사. 그래서 형태소가 어간 뒤에 최대 6개까지 붙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엄한 어미를 가지는 품사가 있고, 어간을 가지는 품사가 네 가지가 있지. 자, 어간을 가지는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나 부사 같은 게 있었지 아까. 동사는 어때? 예를 들면은 어른, 부사는 형용사는 얼음이 아니라 얼다지. 얼음 형태로 쓸 수도 있긴 한데 얼다, 빠르다, 명사 얼음, 부사 빨리, 이런 것들이 있지. 자, 이 중에서 어간은 뭐야? 얼, 빠르, 얼, 빠르 여기까지가 어간이지. 엄한 어미를 가지는 품사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있지. 동사는 멀다, 형용사, 빠르다, 서술격 조사, 원문이다. 이 부분이 어미지. 자, 그럼 이 부분이 어간이잖아. 이 부분이 어미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서술격 조사 이 부분은 따로 없다고 그랬어. 따로 의미가 없어, 특징이. 근데 얘를 통째로는 조사라고 부르지.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철수까지 붙여서 어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얘네는 뭐야? 어미는 아닌데 단어의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니까 얘네는 접사지. 어떤 접사야? 이거랑 같은 거지. 명사와 접비사, 부사와 접비사. 자, 그리고 얘네가 어미인지 접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야? 어미는 주어를 가질 수가 있지. 예를 들어 보자. 강물이 얼다 되지. 주어가 있지. 예를 들면 강물이 얼다 대신에 강물이 얼음 해도 돼. 이 경우엔 동사니까. 그리고 기차가 빠르다. 이것도 되지. 얘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어미를 가졌기 때문이지. 어미를 가지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어미를 가지면 주어를 가질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접사를 가질 때는 뭐를 못 가져? 주어를 못 가지지. 예를 들면 강물이 얼음. 강물 이꼴 얼음 돼? 안 되지. 주어 못 가지지. 그거 아이스의 의미니까. 이 얼음이랑 다르지. 그 다음에 기차가 빨리. 이것도 안 되지. 주어 못 가지지. 기차가 빨리 달린다면 달린다고 가지는 거지. 빨리가 주어를 가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통 어간 뒤에 어미가 오는지 접사가 오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있는데 그 외의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간이 있고 어간 뒤에 올 수 있는 애들이 예를 들면 어미가 있고 접사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째, 어미는 뭐를 가질 수 있다? 주어를 가질 수 있다. 다른 말로 서술성이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보자.
착한 철수가 신이 나게 논다. 마음씨가라는 주어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 이 어미를 가지고 있지. 가능가요? 철수가는 주어가 누가 가지고 있어? 논다의 다라는 어미가 가지고 있지. 또 신이 나게 신이는 주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개라는 어미가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미가 있으면 주어를 가질 수 있고 어미가 있으면 뭐야? 절을 만들 수 있다. 통상 우리가 수능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뭐지? 문장 절개념 나오는 거. 그게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워. 보통 오답률 50% 이상 나와. 그 문제가 나오면. 그랬을 때 절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뭐야? 어미가 있으면 절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어미가 있으면 절이 있어. 자, 그 대신에 뭘 할 수 없어? 품사를 바꿀 수 없다. 어미가 있으면 무조건 셋 중에 하나야. 뭐야? 동사나 형용사, 서술격 교사 중에 하나지.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않아. 이거 중 하나야. 무조건 셋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보자. 착한 철수가 신나게 논다. 자, 이랬을 때 착한은 뭐야? 착한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해주지.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얘는 뭐야? 관형 어야. 하지만 뭐는 아니야? 관형사는 아니지. 품사가 바뀌진 않았어. 관형사로. 그러면 얘는 뭐야? 관형어이면서 형용사지. 어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니은이라는 어미야. 접사가 아니라. 또 신나게도 어때? 신나게라는 개가 뭐를 수식해? 동사, 논다를 수식하지.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부사, 어야. 하지만 품사가 바뀌지 않지. 부사는 아니야. 그냥 뭐야? 얘도 형용사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미가 붙는 거는 품사가 바뀌지 않아. 어미가 뭐가 붙으면 품사는 안 바뀌어. 그대로야. 근데 접사가 붙으면 어때? 품사를 바꿀 수 있지. 다만 얘는 뭐를 못 가져? 주어를 가질 수 없지. 주어를 가질 수 없다. 다른 말로 서술성이 없다. 다른 말로 문장을 만들 수 없다지. 서술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철수가 속도가 빨리 달린다. 이거 안 되지. 속도가 빠르기는 되지만 빨리는 아예 부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때? 이런 거는 성립할 수가 없지. 빨리 달린다는 안 돼. 그래서 철수가라는 주어는 달린다라는 어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데 이건 어미거든. 근데 빨리의 이는 뭐야? 보통 우리말에서 어미는 이가 없어. 이가 붙으면 접사 아니면 조사야. 이로 돼 있는 거는. 그래서 얘는 접사이기 때문에 뭐가 붙을 수 없는 거야? 주어가 붙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지. 접사인데 주어를 가지는 예외가 있어. 부사절을 만드는 경우. 이제 주어를 가진다는 건 절이 된다는 거니까 부사절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없이, 달리, 같이 같은 애들이야. 예를 들어 비가 소리가 없이 내린다. 자, 비가 소리가 없이 내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 비가라는 주어는 다라는 어미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는 우리 어차피 어미가 없다고 했잖아. 얘는 무조건 접사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주어를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 이런 게 이제 예외야. 이러면 이제 부사절이 되는 거지. 보통 주어를 가지면 절이 되니까 부사어를 가지고 부사절이 되는 거야. 대신에 얘네는 어때? 품사를 바꿀 수 있지. 자, 품사를 바꿀 수 있다. 대표적인 예, 높다 같은 걸 한번 보자. 높다는 형용사지.
높다는 형용사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2라는 접사를 갖다 붙여보자. 자, 그러면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높이가 있다. 높이 뛰다. 건물을 높이다. 자, 보면은 얘는 뭐가 됐어?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명사가 됐지. 그러면 얘는 뭐야? 명사와 정비사가 붙어서 형용사에서 명사가 된 얘지. 어떤 경우야? 요거 붙인 거야. 또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띠다를 수식해주는 아예 부사가 된 경우지. 그럼 뭐를 붙인 거야? 접사를 붙였는데 부사와 정비사 요걸 붙인 거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원래 형용사였는데 사동정비사를 붙이면 형용사들은 사동정비사를 붙이거나 피동정비사를 붙이면 동사가 돼. 왜? 피동, 사동이 동사라는 의미로 움직임을 나타내요. 근데 얘는 뭐가 붙은 거야? 이렇게 붙인 거지. 그래서 뒤에 어간 뒤에 어미인지 접사인지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그거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품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여부로 볼 수 있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바로미 종류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어마어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종별어미, 그 다음에 연결어미, 그 다음에 전성어미. 자, 종별어미 같은 경우에 문장을 종료할 때 사용을 하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 첫 번째는 이제 문장형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지고, 문장형은 우리 국어에서 몇 가지가 있어? 5가지 경우가 있어. 뭐 있어? 형성문. 형성문은 보통은 이제 평소형 종별어미 해가지고 뭐뭐 다라던가, 뭐뭐 씁니다라던가 이런 걸로 나타내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의문문은 뭐뭐 니냐 씁니까 등으로 나타내지. 예를 들면은 먹니 혹은 먹냐 혹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감탄문. 감탄문은 뭐뭐구나, 뭐뭐군 같은 어미가 있지. 그래서 이제 선어만 어미가 얘네는 붙어야 되지. 먹는 구나 이렇게. 군, 먹는 군 뒤에 요 붙기도 하고 이렇게 보조사. 그 다음에 명령문과 청유문이 있지. 유정아, 명령문과 청유문의 차이 뭐였니? 응? 명령은 어떤 때 써? 시킬 때. 응? 시킬 때. 시킬 때. 청유는?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치? 쟤랑. 너만 하면 뭐야? 명령이야. 같이 하면 청유지. 명령문은 자, 그리고 청유문은 아니지. 명령문은 라, 청유문은 자를 쓰지. 그리고 뭐뭐 비읍시오 형태를 쓰거나 얘는 뭐뭐 비읍시다 형태를 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먹어라, 먹으십시오, 먹자,
이게 이제 문장 종류의 정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높임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게 자, 상대 높임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6가지로 나누어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동사나 형용사는 이거랑 이거를 곱해가지고 총 몇 가지야? 5 곱하기 6은 30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어. 영어에서 이제 동사 형태 활용하듯이 우리말에 이제 그 동사나 형용사들도 30가지 형태 정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상대 높임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6가지로 나누어지고, 이거는 다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지지. 격식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말인데 4가지가 있지. 첫 번째가 하십시오체지. 하십시오체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기도 해? 합시오체라고 그러기도 해. 옛날에는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합시오체란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도 이 주체 높임 선어말하고 히읗이랑 같이 상대 높임을 써가지고 하십시오체가 됐지. 예를 들면 하십시오체는 어떻게 돼? 하, 시, 이읍시오 형태로 되어 있지. 그래서 어간, 어근, 선어말어미, 얘는 꼭 붙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요새 꼭 붙지. 어말어미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높임이지. 자, 그 다음에 또 하우체가 있지. 하우체는 어떻게 돼? 하 플러스 오, 어간, 어근, 어말어미. 그래서 예사. 자, 그 다음에 하계체. 하계체는 하 플러스 계, 역시 어간, 어근 플러스 어말어미 형태로 되어 있지. 예사 맞춤. 이거는 이제 보통은 대학 교수들이 이제 대학생들한테 많이 쓰지. 그 다음에 헤라체. 헤라체는 하 플러스 열화 형태지. 그래서 어간, 어근에다가 어말어미 형태로 되겠지. 자, 그리고 비격식체는 사실 반말인데, 반말은 높임말의 반대말이 아니라 말을 하다가 절반만 하고 끊어먹는 비격식체를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헤라체에다가 어미를 끊어먹으면 반말이 되지. 예를 들면은 해유체. 해유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하에다가 열화라는 어말어미에서 라를 끊어먹고 플러스 요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간, 어근에다가 어말어미에다가 뒤에 보조사 요까지 붙은 형태지. 이거는 도로 높이. 그 다음에 해체. 이거는 하 플러스 열화에다가 라 끊어 먹었지. 어간 플러스 어근 그리고 어말어미 형태. 그래서 도로 낮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 쓰니까 시험지에서도 서술하십시오, 서술하시오, 서술하시기는 이상하지만 서술해라까지는 쓰는데 서술해요랑 서술해는 안 쓰는 거지. 이런 거 비격식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어미 세 종류, 전성어미 세 종류를 정리하면 끝나지. 연결어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등정 연결어미가 있지. 대등정 연결어미, 고, 거나 같은 거. 얘네들은 앞뒤를 바꿀 수 있지. 이가 오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 고로 이으면 앞뒤를 바꿀 수가 있지.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고로 이었지.
그리고 종속성 연결어미. 종속성 연결어미는 면선이 같은 거지. 예를 들면은 비가 와서 땅이 젖어졌다. 이거는 바꿀 수 없이 땅이 젖어서 비가 왔다는 안 되지. 이거는 인과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있습니다. 서 내지는 아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어, 보조용어를 이을 때 쓰는 애들이지. 아, 개, 지, 고 같은 거. 자, 이 경우에는 어때? 예를 들면은 비가 오고 있다. 혹은 비가 오지 않다. 비가 오게 하다. 이런 것들이 다 본보조지. 본보조는 특성이 어떤 게 있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보조는 본용어가 보조용어 사이를 이을 때 보조적 연결어미를 써. 이게 이제 본용어이고 이게 보조용어이지.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야? 뒤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가 앞에 있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조해주지. 이 경우에는 현재 진행, 이 경우에는 부정, 이 경우에는 사동. 근데 사실은 이런 문법적 의미 더하면 얘네는 형식 형태소여야 되는데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독립적인 단어로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네 특징은 어떻게 돼 있어? 얘도 동사. 있다 같은 경우에 동사, 형용사 둘 다 되는데 본보조의 경우에는 앞에가 동사면 뒤에도 동사야. 품사상으로는 두 개인데 문장 성분상으로는 하나의 서술어가 되지. 이렇게. 품사상으로는 두 개야. 본용어, 보조용어는. 근데 문장 성분상으로는 하나로 치지. 그래서 원칙상으로 띄어 써야 되는데 어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하지. 둘 다 돼.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고 자세히. 전성어미만 하고 욕하면 지우자. 자, 명사형 전성어미 있지. 미음, 기. 관형사형 전성어미 있지. 미음, 리을. 동사형 전성어미 있지. 개, 도로, 듯이. 자, 명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철수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럼 어떻게 돼? 비가 오기. 명사형 붙여서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미.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다. 그럼 어떻게 돼? 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지.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지. 부사형 전성어미. 철수가 비가 오도록 기다린다. 이 경우에도 도록이라는 어미가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해주지. 이 전성어미들은 성질은 전환해줘. 문장 성분은 바뀌는데 어때? 품사는 바뀌지 않지. 이 전성어미들은 품사는 바뀌지 않아. 문장 성분만 바뀌어. 품사는 바뀌지 않지. 자, 단어의
단일어와 복합어.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돼 있는데 사실 뭐 어근 하나로 돼 있다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정말 어근 하나로 돼 있느냐, 아니면은 어간 어근에다가 어미가 들어가느냐. 근데 우리가 단어가 형성될 때에는, 우리가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카드가 나눌 때에는 뭐는 신경 쓰지 않아? 어미의 존재는 사실 신경 쓰지 않아. 단어의 형성으로 분류를 할 때는 어미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 어근 하나가 있으면 단일어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책, 의자 이런 거는 단일어 어근으로 돼 있지. 또 먹다, 놀다 이런 거. 사실 어미가 여러 개 없어도 상관없지. 놀았다, 뭐 먹었습니다, 이런 거 다 뭐야? 단일어야.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거지. 어미가 여러 개 붙어도 상관없어. 복합어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누지. 합성어와 파생어.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요거는 다시 종류별로 나눠야 되고 조사 비슷하게 따라서.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인데 얘네도 사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지. 자, 일단은 정말 어근 플러스 어근인 경우, 예를 들면은 밤낮, 마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어근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인 경우, 마음 먹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예를 들면 뛰어놀다. 자, 그 다음에 어간 어근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예를 들면 뛰놀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플러스 어근. 큰 집 같은 거. 큰 집 여기서 이제 집이 크다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있는 집, 뭐 이제 종갓집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어간 어근 뒤에 보통 어미나 접사가 붙어야 되는데 어근이 바로 붙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접는 칼 하지 않고 접칼 할 때. 이거 다 합성어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파생어는 다시 두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어근 플러스 접사가 뒤에 붙으면 전미사 형태. 얘는 어근 플러스 접사 형태가 있고, 예를 들면은 손님 같은 거. 또 어근 플러스 어간 접사 플러스 어미 형태도 있지. 예를 들면은 뭐 아름답다 같은 거. 그 다음에 어간 어근 플러스 접사 플러스 어미 형태도 있지. 먹이다 같은 거. 그 다음에 어간 어근 플러스 접사 형태도 있지. 이런 거 다 이제 전미사가 포함되는 파생어지. 또 접두사가 포함되는 파생어도 있지. 접두사 플러스 어근. 예를 들면은 어근 플러스 접사 플러스 어근. 이 같은 경우에는 말밤 접사 플러스
연관어근 플러스 어근. 치솟다. 여기 예외적으로 접두사랑 전미사만 붙은 형태도 있어. 보통은 어근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 접두사 플러스 전미사. 뭐 어때? 예를 들면은 마지 같은 거. 마다을 할 때 맛도 접사, 이도 접사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접두사랑 전미사 포함해가지고 이제 파생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 자, 그리고 합성어는 요거 말고 또 나누는 기준이 또 있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야. 자, 일단은 통사적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통사라는 게 뭐야? 아까 문법에 대한 문장에 대한 문법의 통사라고 했지. 문장 구조와 일치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문장으로 바꾸려면 단어를 어떻게 해야 돼? 띄어 써봐야 되지. 띄면은 문장 구조가 되는 거야. 통상 문장 구조가 일치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띄어 썼을 때 어색하지 않아야 돼. 자, 예를 들어보자. 밤낮. 안 어색하지? 그러면은 이거는 통사야. 마소. 이건 이상하지. 말과 소니까 니들이 탈락해버렸잖아. 이건 비통사야. 마음 먹다. 우리 조사는 보통 생략하지. 마음을 먹다 해도 마음 먹다도 되지. 그러면 이것도 되니까 통사야. 뛰어놀다. 뛰어놀다. 되지. 통사. 뛰놀다는 뛰놀다. 이상하지? 비통사. 큰 집. 되지? 통사. 적는 카레는 적하라면 이상하지? 비통사. 이런 식이에요. 통사와 비통사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띄어 썼을 때 어색하냐 안 어색하냐야. 왜 띄어 쓰면 문장으로 형태를 바꾸고 문장으로 형태를 해서 일반적인 문장 구조가 아니면 어색하거든. 근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지. 통사와 비통사로. 일단 통사적 합성어는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따로, 예를 들면 우리가 관형어는 뭐를 수식하게 돼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 체형 같은 애들을 수식하지. 예를 들면 큰 집 같은 경우에는 관형어 형태에다가 집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게끔 됐으니까 이런 것들도 뭐야? 괜찮고, 또 첫사랑 같은 경우도 첫이라는 관형사에다가 사랑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을 하지. 또 부사어에다가 용언이나 수식어를 수식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하루빨리 같은 단어는 하루라는 시간이나 사례는 명사는 부사로 또 쓰이지. 부사에다가 빨리라는 부사를 다시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도 통사야. 자, 그 다음에 어간 뒤에 무조건 어미가 와야 되는, 어미가 와 있는 경우들은 또 통사지. 그리고 뛰어놀다는 중간에 어미가 어간 뒤에 각각 붙어 있기 때문에 통사야. 어간 뒤에 어미가 없으면 비통사야. 그리고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마음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마음을 먹다인데 이런 것도 이제 그냥 하나의 단어가 되면 통사지. 띄어서도 이상하지 않은 거. 밤과 낮고. 이런 것들은 이제 통사적 합성어인데 비통사적 합성어는 이게 아닌 것들이겠지. 일단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관형어가 용언이나 수식어 같은 거 수식하면은 비통사겠지. 하지만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내가 알기로는 아는 건 없어,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부사어가 체어를 수식하는 경우, 요거는 많지. 부술비라던가 척척박사 같은 부술부술레이다의 음성상징어 계열의 이런 것들은 의성부사, 의태부사에서 다 부사지. 비는 명사잖아. 이런 것들은 띄면 이상하지. 부술거리는 비 이래야 되는데, 또 척척하는 박사도 척척이 부사잖아. 박사를 여기 명사를 갖다 그냥 갖다 붙였지. 그러면 이것도 띄어도 이상하지. 이런 게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어간 뒤에 어미가 안 오는 경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뛰놀다 같은 경우에는 뛰어놀다
마치 어미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니까 이상하게 뛰면. 적하이도 적는 카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얘도 뛰면 이상하고 얘도 뛰면 이상하고 이 비통사야. 그 다음에 조사는 어차피 생략돼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준말, 줄임말 같은 거 있지. 예를 들면은 오누이 같은 경우에는 오라비와 누이지. 이런 경우에도 뛰면 이상하지. 또 그 다음에 뭐 있어? 솔나무. 솔 플러스 나무인데 소나무가 됐잖아. 그러면 얘도 뛰면 이상하지. 소의 나무가 아니지. 솔의 나무지. 유성아,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시옷 들어간 경우. 사이시옷 들어간 경우는 이상하잖아. 횟집 같은 경우에도 뛰면 이상하지. 회랑 집으로 해야 되는 횟집 하니까. 이런 것도 비통사야. 이런 건 다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얘네를 나누는 방법이 하나 더 있지. 뭐가 있어? 합성어의 의미에 따라 가지고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 대등합성어는 A 플러스 B의 의미 형태가 A, B로 나타나는 거고 종속합성어는 A 플러스 B의 형태가 A or B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융합합성어는 A 플러스 B가 새로운 의미인 C가 되는 경우지. 예를 들어서 대등합성어의 대표적인 예는 마소지. 마소는 말 플러스 소야. 말과 소 두 개가 다 살아있지. 종속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솜이불 같은 거지. 솜과 이불이 아니라 뭐가 됐어? 이불이 됐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지는 거. 밤낮 같은 경우는 밤과 낮이 아니라 그냥 항상의 얘기지. 예를 들어보자. 김과 밥을 가지고서도 한번 해보자. 자, 김 플러스 밥을 만들 때 김이 있어. 밥이 있지. 이게 그냥 정말 김과 밥이 같이 있는 거면은 이걸 얘기하면은 이거는 대등합성어겠지. 그런데 밥에다가 김을 얹었어. 이런 거는 뭐야? 종속합성어겠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밥을 만들었어. 그건 뭐야? 이거는 융합합성어겠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하자. 여기에다가 자, 봐봐. 직접 구성 요소랑 종합합성어 개념까지만. 자,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싹 떨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만드는 말들은 여기서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 막 어근이 10개 붙고 뭐 접사가 2개씩 붙고 막 이런 경우들. 자, 그럼 한번 봐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불닭볶음면을 한번 보자. 불닭볶음면은 형태소가 되게 5가지로 되어 있지. 불, 어근, 닭, 어근, 볶다니까 어간이지. 어간, 어근, 음은 접사, 명사와 정사, 면은 어근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야, 사실? 사실 처음에 이제 불닭볶음면 보면 불닭을 먼저 합쳐가지고 합성어를 만들겠지. 합성어가 되면 모든 단어는 다시 어근이 돼, 이렇게. 볶음도 합쳐가지고 파생어를 만들겠지. 접사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파생어도 다시 어근이 돼. 볶음이랑 면을 합쳐가지고 합성어를 만들겠지. 합성어를 만들면 다시 어근이 되겠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합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합성어지. 그랬을 때 얘가 합성어일 때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건 뭐냐면 얘가 최종적으로 합쳐지는 두 개. 즉 불닭과 볶음면이 이들의 직접 구성 요소야. 이런 걸 직접 구성 요소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단어를 판단할 때에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어근으로 되어 있으면 합성어, 어근과 접사로 되어 있으면 파생어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종합합성어는 뭐냐?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자, 봐봐. 줄넘기 같은 경우 보자. 줄넘기는 줄이라는 어근과 넘다라는 어간 어근과 기라는 접사가 붙었어. 자, 그러면은 봐봐. 얘는 줄 넘다라는 거 먼저 만들면 어떻게 돼? 합성어가 돼.
여기다 기라는 접사를 붙이면 뭐가 돼? 얘는 파생어야.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넘기 먼저 붙여가지고 어때? 파생어가 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다시 합하면 합성어지. 이렇게 합성어랑 파생어 둘 다 될 수 있는 경우에 종합합성어라고 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되는 경우는 이제 파생어, 합성어 둘 다 온다. 됐니?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다 됐니?